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수열이니까 단순 나열인 누구를 생각해야 돼? AN. 그럼 요 N이 주인공이잖아, N. 그럼 이 N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없이 뭐 하는 거밖에 없어? 커지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의 값은 어디로 가냐 이게 궁금한 거야.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니?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상황이고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느낌이 중요한 거, 즉 증명을 생략할 거야.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옳은 생각만 하면 돼.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말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어디로 갑니까? 이 얘기인데 이 AN이 특정한 값,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값, 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AN이 뭐 한다라고 해? 수렴한다 해. 그럼 특정한 값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한다 해? 발산한다. 그럼 이 수렴할 때 바로 이 특정한 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극한 값이라고 불러. 누구의 극한값?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러. 이 특정한 값을 알파라고 놔보고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진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대, 팔자 눕혀놓은 거 리미트 an.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어떻게 되니? 특정한 값 알파에 간다면 는 알파라고 쓴다라는 거지. 이건 뭐야? an의 극한값이 얼마나? 알파다라는 표현이지. 그럼 발산하는 것들은 총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발산의 형태는 그닥 중요하진 않긴 해. 뭐 n이 그냥 한없이만 커지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고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값에 가지 않고 그래서 반복적이면서 뭐 벌어지던 뭐 하는 거 이를 뭐라고 한다? 진동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듯해. 왔다 갔다는 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막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디 하나씩 가까워지니? 0이라는 것에 가까워질 거니까 얘는 0에 수렴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특정한 값을 보이긴 해. 홀수번째 마이너스 1, 짝수번째 1이라는 근데 특정한 한 값이 아니라 두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해? 발산해. 이런 걸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성질. 증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질은 수렴하는 것들끼리 뭐 하는 것들끼리?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실수배 등이 모두 성립한다야.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걷다 여기다 붙여주고 싶냐면 이런 거. 극한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큰 원칙, 우리끼리의 대원칙. 극한 들어오면 리미트가 보이면 일단 뭐부터 하자? 대입부터 해라. 집어넣는데 이상함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상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보면 무한 더하기 수는 얼마일까? 무한 더하기 상수. 무한이야. 그러니까 발산에다 숫자 더하면 그냥 발산인 거야. 발산에다가 숫자를 빼면 뭐야? 무한인 거야. 발산에다가 숫자를 곱해도 무한인 거고 발산을 숫자로 나눠도 무한인 거야. 교환법칙 성립할 때니까 그냥 굳이 상관없죠. 근데 얘는 교환법칙이 반대죠. 상수를 무한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즉 다른 말로 무한분의 상수꼴. 얘가 좀 이상하지. 얘가 좀 이상하니까 동그라미 식으로 좀 더 얘기하자. 집어넣는데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한과 무한의 계산만 해보자.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이지. 무한 빼기 무한은? 모른다 했죠.
무한 곱하기 무한은? 무한입니다. 무한 나누기 무한, 즉 무한분의 무한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겠지. 무한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0입니다. 0. 무한분의 상수 0입니다. 0의 수렴이고요. 무한 빼기 무한, 무한분의 무한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해라? 차수 비교한다. 차수라는 거는 다항식에 대한 얘기니까 다항식이 아닌 경우 차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 공비를 비교한다. 오케이? 넣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뭐한다? 발산한다. 분자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봐주세요. 분자와 분모 중에 분모가 더 빠르다. 분모 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르다. 얘와 같은 걸로 봅시다. 0에 수렴합니다. 둘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 또는 가장 큰 공비의 개수의 B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은 무한 빼기 무한이야. 무한 빼기 무한꼴은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뭔데? 유리식. 얘는 뭐해? 100% 발산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럼 뭐? 무리식꼴이 있는데 이 무리식꼴은 뭐해라? 유리화해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리식이 유리화가 아니라 무한 빼기 무한의 무리식이 유리화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보자. 0 곱하기 무한이야. 0이 진짜 0이면 어떻게 돼? 0이겠지. 근데 0에 엄청 가까운 수랑 엄청 큰 수를 곱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0이 되려면 뭐가 있었냐면 0이라는 건 무한분의 상수꼴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얘를 형태 정리하면 뭐가 돼? 형태를 바꾸면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근데 넣었더니 0 곱하기 무한꼴이면 이런 형태로 식변형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입해서 이상 없는 것들인 거야. 여기까지 다 이상이 없는 거야. 대입해서 이상이 없는 것들이 이거 궁금하니까 계산한 거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얘는 수렴해.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뭐야? 이것들이지 전부. 그지? 이것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저것들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 발산이랑은 수렴하는 거랑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안 돼. 발산 뒤에는. 그러면 발산과 수렴의 계산을 한번 해봐봐. 발산의 계산은 나올 수 있는 게 나누거나 빼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발산과 수렴의 계산. 발산과 수렴. 만약에 표현이 나왔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발산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2bn이 3에 수렴합니다. 발산과 수렴의 계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가 발산이랑 수렴해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야. 뭐로 나눈다? 발산으로 나눈다밖에 없어. 그 양변을 뭘로 나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 an 발산하는 녀석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무한분의 상수니까 0이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뮤트 상태. 나눈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눈 건데 이렇게 사랑해 준 거잖아요. 1 마이너스 2배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지. 오케이? 요렇게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건 그냥 수열의 극한이었잖아. 특정한 수열 하나만 더 찾아보면 누구 있냐면 등비수열도 한번 얘기해보자.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AR의 n-1제곱의 형태니까 뭘 계속 곱해나가는 거야? R을 계속 곱해나가는 거야. 그럼 R 값에 따라 달라지겠네.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큰 수를 무한분 곱하면 발산하죠. R이 1이면 1입니다. R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마이너스 1까지 가고요. 마이너스 1까지 가고요. 0에 수렴할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하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발산하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봅시다. 만약에 첫째 항이 0이 돼버리면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봐. 그러면 AN은 어디로 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 얘가 발산하니까 발산하죠. 얘가 1에 수렴하니까 첫째 항이 되겠죠. 0에 수렴하면 0이 될 거고요. 얘는 진동하죠. 마이너스 A 또는 A로 진동하죠. 얘는 발산하죠. 근데 I 뭐든지 간에 전부 다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항이 뭐이면 0.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이 될 거니까 공비에 상관없이 수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항이 0일 수 있지. 그 다음 수렴하는 조건 여기 있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무슨 조건? 수렴 조건이 하나 튀어나오며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뭐거나 0이거나 공비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1이 돼도 되는 것까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수열의 극한에서의 개념 하나 친구 따라 알파가 여기 AN, BN, CN이 성립할 때 극한을 붙여주면 뭐도 가능하더라? 같아질 수도 있더라. 전부 다 리미트 줬다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분명히 n분의 1보다 n분의 2가 크고 n분의 2보다 n분의 3이 커요. 근데 리미트 취하면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로는 뭐도 가능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cn이 같은 곳에 수렴해야 돼. 같은 곳에 수렴한다면 가운데 있는 bn은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그곳. 같은 곳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그곳이야.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알파 간다. 이제는 그곳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 알파로 바꾸면 돼.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이죠. 오케이? 혹시 선생님 저 이런 게 좀 애매했어요,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없다면 하나만 더. 우리 여기까지 왔다면 중요 3번의 점화식이 기억나죠? 중요 3번의 점화식,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본 점화식 1번이 뭐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무슨 식이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러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지. 맞지? 등차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뭐 있을까? 등차 수열이 한 값에 수렴하려면 등차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발산하겠죠? 등차 0이요. 그렇죠. 공차가 1, 0. 0. 공차가 1이면 1씩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럼 1, 2, 3, 4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공차가 0이면 그냥 첫째 항이 계속 수렴해 버리겠지. 그러니까 네가 등차 수열인데 수렴한대. 그럼 공차가 0이라는 얘기고 모든 항이 첫째 항과 똑같다는 얘기겠죠. 등차 수열은 직선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등비수열이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 세 번째 뭐야? 개차지. 개차는 뒤에 있는 식에 따라 나오는데 뒤에 있는 기본 3번 개차 같은 경우 BN에 따라 달라지겠죠. BN이 무슨 수열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BN이 등차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올 거니까 n에 관한 2차식일 거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걔는 아닐 건데 BN이 등비면 뒤에 붙는 게 시그마 BK잖아.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따라가야 되겠지. 중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AN이 알파 플러스 첫째 항 빼기 알파에 P의 n-1제곱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무슨 수열? 등 B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P에 따라 달라지죠. P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면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뭐에 수렴해? 알파에 수렴합니다. 알파 어떻게 구했죠? 1-P. 그 다음에 기본 점화식 다 끝났고 중요 점화식 다 끝났고 기타 점화식 1번 같은 경우는 등차 곱하기 이거였잖아.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F1부터 Fn-1까지의 곱이라고 얘기했죠. 저 전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였어? 개차지. 그 녀석도 뒤에 등비가 붙기 때문에 뭔가 수렴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얘도 뭔가 수렴하려면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1, 2가.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일반항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건데 개차 중요 3번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리 부탁드리며 첫 번째 영상은 종료.